여러분, 2차 민생지원금, 이른바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준다가 아닌데요. 기준이 달라지고 특례가 생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부 지원금에 더해서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신청만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복잡해서 헷갈린다.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혹시 빠지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자동 신청되는 줄 알고 있다가 신청기간 놓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기준이 달라졌고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특례 조항이 추가되기도 했죠. 게다가 사용처가 넓어져서 훨씬 실용적이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얹어서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포커스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달라진 기준, 놓치기 쉬운 특례 조항,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숨은 보너스 지원금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 공개가 많이 안 된 추가 꿀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외에도 특정 조건에서만 더 받을 수 있는 숨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숨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청 기간부터 정확히 짚어야겠죠.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1차 때 이미 신청했던 분들도 무조건 이번에도 또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신청했으니까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1차 때도 자동 신청이 될 거라고 착각해서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그럼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번엔 전 국민의 90%가 대상입니다. 즉, 소득 하위 90%에 속하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차등 지급은 없는데요. 소득이 조금 더 낮다고 해서 더 주거나 특정 지역이라고 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일괄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나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걸까? 정부는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추정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인 가구는 월 502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825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월 105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1280만원 이하. 이 금액을 넘는다면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인 500만 명 정도가 빠질 예정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현재 검토되는 안은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초과하면 제외,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 즉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금융소득까지 감안해서 고소득층은 걸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재난지원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엔 대상이 될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준표를 보는 것보다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나는 아슬아슬하게 걸릴 것 같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례 조항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따지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나는 생활이 빠듯한데 숫자로만 보면 고소득 가구처럼 분류된다. 혹시 이런 불만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월세, 생활비, 의료비까지 다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만 보고 계산하면 2, 3인 가구보다 상황이 더 힘들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맞벌이 부부는 실제로는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생활비 쓰느라 여유가 없는데요. 소득이 합쳐져서 계산되다 보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곤 했던 거죠. 실제로는 빠듯한데도 말이죠. 이번 2차 민생지원금에서는 이런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특례 조항이 새로 도입됩니다. 첫 번째, 1인 가구 특례입니다. 연소득 약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즉, 기존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1인 가구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맞벌이 가구 특례입니다. 가구 원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서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있는 3인 가구라면 계산할 때는 4인 가구로 인정받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한도선이 올라가면서 탈락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로는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못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번 특례 조항 덕분에 다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분명합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맞벌이 가구 역시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단순 소득 기준만 적용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도에서 그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특례 조항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형평성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10만 원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받아도 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체감 효과가 떨어지죠. 1차 소비 쿠폰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슈퍼, 미용실, 작은 식당에서는 가능했지만 대형 마트나 농협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쓸 곳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불만이 많았던 이유였죠. 이번 2차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는데요. 농협 하나로마트 읍 면 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전통시장 상점, 동네 슈퍼와 편의점 일부 가맹점, 약국, 안경점 등 생활 필수 업종, 동네 음식점, 카페, 즉 우리 생활과 바로 연결된 업종들이 대거 포함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예전에는 작은 슈퍼에서만 쓰셔야 했는데 이번엔 읍,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과일을 한 번에 장만할 때 유용하겠죠. 또 전통시장도 가능합니다. 채소, 생선, 고기, 반찬 등 필요한 걸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까지 생길 텐데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생협 매장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거나 약국에서 필요한 영양제를 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쓸 수 있으니 평소 외식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차 때는 쓸 데가 없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번 2차는 먹는 것, 입는 것, 생활용품, 의료비까지 대부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제일 쓰고 싶으신가요? 마트? 시장? 아니면 외식비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소비 쿠폰을 어디서 사용했을 때 가장 값어치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지자체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2차 민생지원금 10만원은 전국 공통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금에 더해서 지역 지원금까지 받으면 2배, 3배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충북 음성군, 증평군 각각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전북 고창군 9월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 지급, 전남 영광군 추석 전까지 무려 100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전남 보성군, 고흥군, 해남군 이미 10만원에서 50만원대 현금성 지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파주시, 광명시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강원 정선군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서울 일부 자치구, 대전,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생활안정지원금, 물가안정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소식이 전국 뉴스에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 군청, 시청 홈페이지 공지나 주민센터 알림판에만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뉴스에 안 나오니까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영광군은 군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강원 정선군은 30만원을 주지만 외부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시, 군,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서 해당 지역 지원금 여부를 물어봅니다. 만약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정부 지원금 10만원에 더해서 지역 지원금 20만, 30만, 심지어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미 지자체 추가 지원금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숨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방법 꿀팁입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 예전처럼 공인인증서를 꼭 쓸 필요가 없는데요. 네이버 인증, 카카오 인증, 패스 앱 같은 간편 인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구 기준 확인 요령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앱 더 건강보험에서 본인 보험료를 바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거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계산표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지자체 지원금 찾기 요령입니다. 대부분의 추가 지원금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특히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정부 지원금 10만원 더하기 지자체 지원금 10만원에서 100만원 더하기 신청 간소화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1차 때 받으신 분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90%가 기준이지만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 조항 덕분에 대상이 확인됩니다. 사용처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생협,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편의점 일부 가맹점까지 넓어졌으니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자체별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간편 인증으로 신청하면 빠르고 편하다는 것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 또는 아니다, 다른 복지가 우선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시니어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